안녕하세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안을 알아보는 중년의 행복통통입니다. 우리가 몸에 좋은 음식을 오랫동안 먹기 위해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그러나 냉장고에 보관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이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누구나 마트나 시장에서 장을 보고 난 후 어떤 건 냉장고에 넣어야 하고 어떤 건 넣지 말아야 할지 정확히 잘 몰라 헷갈릴 때가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냉장고에 넣으면 싱싱하겠지 하고 넣곤 하는데요. 하지만 모든 식품들이 냉장고에서 보관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냉장 보관하면 더 빨리 상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음식을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되는지 알아보고 앞으로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먼저 냉장고에 보관하면 안 되는 식품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장을 본 음식은 무조건 냉장고에, 요리하다 남은 식재료도 냉장고에 넣게 됩니다. 무심코 하는 이 방법이 사실은 음식을 더 빠르게 상하게 하는 지름길이라면 심각하지 않은가요? 그래서 미국 여성 잡지 리얼 심플이 냉장고에 보관하면 안 되는 음식들을 소개했는데요. 한번 볼까요? 그 첫 번째로 고구마와 감자입니다. 고구마와 감자는 수분이 많은 채소라 냉장 보관 시 함께 저장된 다른 음식의 냄새를 흡수할 수 있는데요. 고구마와 감자와 같은 식품은 냉장 보관 시 탄수화물의 성분이 당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죠. 따라서 냉장 보관된 고구마나 감자를 조리하게 되면 단맛이 과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자는 그냥 냉장 보관하면 안 되고 신문지 같은 종이로 감싸 실온에 보관해야 합니다. 비닐은 수분을 가두기 때문에 감자의 부패 속도를 촉진시키므로 피해야 하고요. 구매 후 약 3주까지는 보관이 가능하답니다. 또 감자는 냉장 온도에서 환경 호르몬을 생성하는 당량이 증가하게 되고 빛이 잘 드는 곳에 보관하게 되면 싹이나 아크릴아마이드와 같은 독성 물질이 생깁니다. 따라서 직사광선을 피해 상자에 담아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하죠. 두 번째로 빵입니다. 물론 빵을 냉장 보관하는 사람은 잘 없겠죠. 빵은 각종 냄새를 흡수하는 탈취제로 활용할 수 있을 만큼 효과가 좋은데 냉장 보관은 당연히 안 되겠죠. 실온에서 보관하면 빠른 속도로 말라버린다고 합니다. 따라서 나흘치 정도 먹을 분량만 남기고 나머지는 냉장이 아닌 냉동 보관을 해야 한대요. 해동하면 맛이 이상해지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요. 해동하면 빵을 처음 구워냈을 때처럼 촉촉해진다고 합니다. 빵은 냉장고 안에 들어가게 되면 신선도가 더 빨리 떨어져서 꿉꿉한 냄새가 나게 되므로 실온에서 최대 4일까지 보관하여 섭취하는 것이 좋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양파입니다. 양파는 수분이 많기 때문에 냉장 보관하면 쉽게 물러지므로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실온에 보관해야 합니다. 망이나 스타킹 등으로 감싸두면 공기와의 접촉이 커져서 더 좋아요. 이때 양파를 한꺼번에 많이 넣으면 상처나고 습기가 찬다네요. 또 양파와 양파 사이를 고무줄 등으로 분리해주는 게 좋고요. 요리 도중 양파를 쓰고 남았을 때만 냉장고에 보관하는 게 맞는데요. 이때 일반 비닐봉지를 쓰면 공기 접촉으로 양파 특유의 톡 쏘는 맛이 사라질 수 있으니 비닐 랩으로 꼼꼼히 싸둬야 한답니다. 양파는 껍질을 벗기고 썰어진 상태일 때만 냉장 보관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감자와 양파를 같이 보관하지 않는 것이에요. 양파와 감자를 함께 보관하게 되면 수분 함유량이 서로 달라서 양파가 더 빨리 상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건전지입니다. 흔히 건전지를 냉장고나 냉동고에 보관하면 수명이 연장된다고 잘못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오히려 건전지 수명을 단축시키는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냉장이나 냉동 보관 시 습도 때문에 건전지 금속에 이슬이 맺히고 녹이 슬기 쉬운 상태가 되기 때문이므로 건전지는 실온에서 보관하는 것이 적합하답니다. 다섯 번째로 마늘인데요. 마늘은 수분이 많은 채소라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냉장 보관 시 전등의 빛으로 인해 마늘에 싹이 날 수도 있다고 해요. 통마늘은 가장 먼저 썩기 시작하는 심지를 제거한 뒤 양파망처럼 통기성이 좋은 곳에 넣어 보관하면 좋다고 합니다. 마늘을 나달로 보관하려면 밀폐용기에 신문지를 깔고 마늘을 편 다음 다시 신문지로 덮는데요. 이 과정을 몇 차례 반복한 뒤 뚜껑을 덮어 보관하여야 합니다. 마늘은 껍질을 까지 않은 채로 상온 보관하는 것이 제일 오래 먹을 수 있는 방법이죠. 하지만 일단 껍질을 깠다면 냉장고에 보관해야 한답니다. 공기와의 접촉면이 넓으면 썩는 속도가 촉진되기 때문이죠. 깐 마늘은 밀폐용기에 설탕을 붓고 키친타올을 깔고 뚜껑을 덮어두면 수분이 생기지 않아 약 3주간 보관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다진 마늘의 경우 반드시 쓸 만큼 조금씩 나눠서 냉동 보관해야 세균 번식을 막을 수 있다네요. 다음으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숙성시켜서 먹는 후숙 과일인 것은 아시죠? 따라서 냉장 보관보다는 바나나처럼 실온에서 보관하는 게 좋아요. 물론 구매한 토마토가 아직 초록색을 뗀다면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공간에서 실온 보관하는 것이 맞죠. 하지만 이미 완숙된 토마토의 경우 깨끗이 씻어 신문지에 개별로 싼 뒤 검은 비닐봉지에 넣고 입구를 묶어 냉장 보관해야 한답니다. 토마토를 냉장고에 넣으면 숙성되는 것을 막고 오히려 토마토 특유의 풍미를 죽이게 되며 수분을 잃어서 맛과 영양소가 모두 사라집니다. 큰 바구니에 담아 상온에 보관하는 게 가장 좋죠. 토마토의 리코펜은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의 생성을 억제하여 노화 방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만약 토마토를 냉장고에 보관하면 리코펜의 성분이 절반 가까이 감소한다고 하고요. 또한 표면이 쭈글쭈글하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커피입니다. 냉장 보관 시 커피콩 입자에 이슬이 맺힐 수 있대요. 이는 커피의 산도나 맛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냉장 보관은 금물이랍니다. 가장 좋은 보관 방법은 밀폐용기에 넣어 서늘한 곳에 놓는 것이랍니다. 다음 여덟 번째로 매니큐어인데요. 매니큐어를 냉장고에 넣는 사람은 없겠지만 냉장고에 넣으면 차가운 온도 때문에 액체가 굳게 된다네요. 따라서 햇빛이 닿지 않는 서늘한 곳에서 실온 보관해야 한답니다. 다음 아홉 번째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열대 과일이라서 차가운 온도에서는 바나나의 세포벽들이 파괴됩니다. 따라서 색이 금방 변질되고 속이 익어 뭉그러진대요. 그래서 빛이 들지 않고 습도가 적은 공간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답니다. 다음 열 번째 마지막으로 수박입니다. 여름에 시원하게 먹는 수박. 통째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썰어서 드시는 분들 많은데요. 자르지 않은 수박은 차갑고 습기가 많은 곳에서 썩기 쉽다고 하죠. 그래서 꼭 잘라서 냉장고에 넣어주셔야 하고요. 수박은 상온에 보관하면 따뜻하고 아삭거리게 되지만 너무 낮은 온도에 보관할 경우 과육이 딱딱해져 맛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8에서 10도 정도의 온도의 습도 80에서 85% 정도로 냉장 보관하는 게 좋고요. 번거롭더라도 밀폐용기에 깍둑 썰어 냉장 보관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무의식 중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냉장 보관하는 식품이나 물건 중에 냉장 보관하면 절대 안 되는 것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무엇이든지 소소한 데서 우리의 잘못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나요?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